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독 시작합니다. 지난 일요일에요. 새벽 3시경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흥분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을 해서요.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행위를 했는데요. 그런데 90명 정도가 체포가 됐고요. 검찰이 5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2명만 기각이 되고 56명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56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긴급 추가 체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4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은 영장 전담 판사실이 있었던 7층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쉈다. 해갖고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 남성입니다. 안경도 쓰고요. 한쪽 손에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고요. 다른 한 발로 이제 판사실의 문을 이렇게 걷어차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 남성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끌고 있는 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광훈 목사 밑에 전도사다. 이모 씨입니다. 저 이모 씨는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분이요. 이 폭력 행위에 가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정광훈 목사 그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서 그때 강제 집행에 저항하다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된 그때 한 10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저 사진 보면은 윤상현 의원 뒤에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인물이 아까 계속 나오죠. JTBC 카메라에 이렇게 포착이 됐네요. 저 40대 저 남성이 정광훈 목사 교회의 전도사다. 전도사다 하는 겁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요, 이 남성이 굉장히 그날 폭동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했다. 판사 집무실까지 문을 뚫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자로 보고 있다. 이런 행동만큼은 엄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던 중에 저 사람을 발견해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다소 충격적인 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저 이모 전도사 저분이 또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7일자 본인의 유튜브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목숨 걸고 쳐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요. 언제든지 목숨 걸려고 하잖아요.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병력 있는데도 눈꼽만큼도 고민 안 해요. 그 X새끼들 밟고 올라가서 지키러 가다가 총 맞아 돼지든 몽둥이를 맞아 돼지든 간다고 나는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그러면서 명령이 없어서 이제까지 안 간 것뿐이다.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누가 내리죠?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한 상당수 그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이건 국민 저항권, 성스러운 국민 저항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모 전도사도 정광훈 목사로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세뇌가 됐을 거고 이러한 정광훈 목사의 어떤 지침 뭐 이런 것들을 체화를 시키고 그거를 행동에 옮긴 거다. 그러니까 단순한 무슨 깡패 조폭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도 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의 배후로 지목이 돼서 그런 폭동을 사실상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교사한 게 아니냐 해서 수사선상에 올렸는데 본인 밑에 있는 이런 전도사가 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그건 개인의 일탈이지 교회 측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이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정가은 목사 집회 때마다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요새는 유튜브가요. 그 수사기관에는 무궁무진한 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이모 전도사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게 심각하게 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이요. 지금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오전에 TV조선 신동방통 진행하는 앵커하고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법원에 진입했던 유튜버들 중에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앞으로 좀 거리 두기를 할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소위 강경 우파와 거리 두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떤 세력과 특별히 거리 두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특정한 주장이나 행동을 하나하나 따져봐서 예를 들어서 폭력적 행위나 무리한 주장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폭력 행위는 잘못된 거지만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수용해야 된다. 이게 뭐죠? 사실상 이 인터뷰는요. 국민의힘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의 극우와의 동행선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를 이렇게 한 것이다.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MBS 조사,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 이번 주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 이 3대 여론기관의 조사에서 지지율이 다 역전이 된 게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린 결과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불로소득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난으로 시작돼서 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인데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지지율 역전을 제대로 냉철하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요, 제가 쭉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 보수가 과표집됐다. 그런 주장들,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잘못된 진단이다. 과표집된 게 아니라 보수층이 이만했다면 지금은 이만하게 보수층이 더 커진 결과다. 보수층의 볼륨이 커진 결과지 보수층이 과표집된 게 아니다. 지금 이재명, 공수처 이 일당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무리수 만행을 보면서 거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새롭게 보수층으로 진입을 해갖고 보수층의 이 볼륨이 커진 결과지 보수층은 기존 그대로 있는데 이게 과표집된 게 아니다. 지금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어차피 이재명 개딸 전체주의 세력 거기도 극단 세력이면 우리도 여기 극단 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강대강 싸움이 된다. 그러면서 어설픈 중도 확장 이런 건 얘기하지 말자. 중도
확장 이런 건 뭐 별 의미가 없다. 요번에는 어차피 강대강 대결이다. 그 중도 그 무용 별 쓸모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기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했다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등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멉니다만, 여하튼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극우와의 동행선언을 사실상 했다. 그런데 같은 날 정광훈 목사 밑에 있는 전도사가 이렇게 폭력 행위로 긴급 체포가 돼서 구속될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최근에 나온 저것도 봐요. 저 곱창 김을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 10명에게 보냈다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요, 오늘 TV조선 인터뷰에서 저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기존에 그렇게 다 보내왔다. 고생한 분들에게 의례적으로 보낸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거리두기 선긋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극우와의 동행을 선언한 것이고 정광훈 목사 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건전한 보수 정당에서 진정한 보수와 무관한, 진짜 보수와 무관한 극우의 길을 가기로 한 것 아니냐. 저 옆에 쌍권 체제의 또 한 축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한 언론이다 하는 아주 멋진 표현을 선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 그 길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면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게요, 여론조사에 취해가지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이 노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